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진행의 김미연입니다. 자, 미래에는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지 재미있는 랜덤 랭킹쇼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래 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 밖에 좀 비가 오는데 예. 그래도 꽃이 조금씩 피고 있어요. 그러게요. 빨리 펴가지고 벚꽃도 보고 부산에는 네. 활짝 폈더라고요. 그렇죠. 아래쪽에는 좀 많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렇게 다른 게 전 언제나 신기합니다. 네, 네. 진짜 아직 서울은 조금씩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좀 재밌는 주제를 선정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좀 오늘 주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VR 시대, 이색 VR 활용 베스트 5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VR 좀 2번 정도 체험을 해봤는데 네. 한 번은 그 오큘러스 그 네. 기기 한번 써봤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작년에 그 MWC 전시회를 갔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렇게 기업 부스에서 잠수함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봤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실감이 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정말 뭐 VR은 처음 안 써보신 분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맞아요. 쓰기 전까지는 그게 네. 얼마나 몰입도가 높은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VR로 할 수 있는 것들 상당히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사례들 재미난 것들 모아가지고 5개 골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VR인데요. 이 가상현실 기술 앞으로 좀 얼마나 좀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5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5위는 VR로 즐기는 스포츠 경기 폭스 스포츠 VR입니다. 네, VR로 이 스키 게임하는 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게임을 내가 할 수도 있고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좋은 점이 그냥 핸드폰 어플이에요. 네. 핸드폰 어플 까셔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을 끼워서 볼 수 있는 기기들 꽂아서 보면은 저렇게 마치 내가 스타디움에 와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요. 네. 각도를 바꿔가면서 골대에서 골 장면도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고 수치들도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감상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VR 안에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탐나실 것 네, 같아요.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네. 것 같고요. 저거는 폭스 스포츠와 그리고 라이브 라이크라는 사의 합작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VR을 이용해서 저렇게 보게 된다면은 360도로 다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라이브까지는 힘들거든요. 속도 네. 때문에 화질도 그렇고. 하지만 녹화 경기 정도는 저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시점, 수치를 확인 가능하고 어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네. 프로그램은. 그럼 따로 이렇게 VR 기기를 착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VR 기기가 필요하긴 해요.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서 봐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 꽂아서 보는 건요. 사실 카드보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계들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건 뭐 5,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뭐 삼성 기어 VR과 같은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끼셔도 되는데 네. 그것도 뭐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특히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렇게 스포츠 경기들 다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보면 좀 핸드폰으로 보기엔 답답한데 네. 이런 거 뭐 또 지하철에서 보기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게요. 뭐 기차나 네. 이럴 때 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데서 보기도 좋고요. 뭐 정말로 방 안에서 몰입감 높게 나는 진짜 그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보고 싶다. 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코앞에서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깔아보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한국 계정으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좀 안 예, 되는군요. 안드로이드 네. 앱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게 돼 있는 건데 한국 계정은 안 되고 미국 계정을 개설하셔가지고 네. 다운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폭스 TV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별로 이제 그 서비스에 가입이 먼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유료 서비스로. 네. 그래서 이제 VR 스포츠를 이제 유료로 컨텐츠로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KT에서 이제 네. 평창올림픽 네. VR로 중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거기서 주목받는 기술은 5G 통신이 되겠죠. 네. 기존 속도보다 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되다 보니까 이 VR은 네. 화질도 좋아야 되지만 그 화질이 이렇게 360도로 다
한꺼번에 전송이 되다 보니까 그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들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5G 통신이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 VR과 5G 통신 굉장히 궁합이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경기장 화면이 아까 화면에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그 축구 경기 볼 때 뭐 가상 광고라고 하면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깔리는 시기잖아요. 네. 저 경기를 보니까 앞으로는 VR용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겠다 이런 정말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미리 상상하셔가지고 선점을 하신다면은 아마 좋은 기회에 잡으실 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VR 기기로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영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 영상 공개해 주시죠. 네, 4위는 인테리어에서도 당연히 VR을 사용을 해요. 네. VR티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영국에서 활용을 하려는 시도입니다. VR티슨사의 프로젝트이고요. 전용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저 가상 공간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재질도 선택하고 벽의 깊이라든지 크기, 파티션 넓이, 뭐 재질, 뭐 색깔, 그리고 도구 같은 것들을 다 가정용 기기들을 다 가상으로 들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CAD 파일로 3D 모델링 파일을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태블릿으로 이용하던 걸 VR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 그 공간 안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고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대중화가 되면 이쪽 분야에 작업하시는 분들 그 네. 작업 과정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네. 우리 집 인테리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고객한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체험을 바로 시켜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지금 이걸 시도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네. 있어요. 그 구상 단계랑 그 실제 완성 단계 그 갭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나 네. 뭐 가구 배치 같은 것도 사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케아 같은 데서도 카탈로그만 올려놓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집의 그 가구를 한번 배치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증강현실 AR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인테리어 쪽에 VR과 AR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신 프로그램은 보신 것처럼 아까는 제가 스마트폰만 꽂아서 볼 수 있는 단순한 기기 보여드렸는데 네. 저거는 전용 기기입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려면은 기기값만 100만 원,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는 네. 또 최고급 사양 컴퓨터가 거의 2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네. 300만 원을 주고 네. 이 가정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들여놓을 수가 없다 보니 아직까지는 많이 대중화가 네. 어렵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가정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네.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네, 정말 나중에는 이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이 가상현실 또는 뭐 증강현실 네. 이용한 기술도 상당히 많이 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위 영상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3위에는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또 제시되고 있는지 3위 영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3위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VR의 시도입니다. 어플라이드 VR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고통을 덜어준다고요? 저건 뭐 심리 치료의 한 분야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일단 답답한 것도 있지만 네. 수술에 대한 걱정, 병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고요. 또 수술 후나 전에 고통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VR을 활용을 한 거예요. 네. 저거를 쓰게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컨셉이 네. 되겠습니다. 잠시 다른 데로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저 병원이 일단 답답하고 무섭잖아요. 사실 그렇죠. 병원 침대나 환자복 입고 네.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그냥 VR 프로그래머가 저 어플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 통증 관리 전문가의 도움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저 회사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연구 결과 환자의 걱정 60%가 감소가 됐고요. 네. 통증은 24%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 사실 VR을 활용하면은 뭐 VR 안에서는 우주 여행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몰입도가 좋다 보니까 네. 좀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네. 고통을 경감시키는 건 사실 잘 저도 확신이 안 가요. 네. 근데 병원 안이 워낙에 답답하다 보니까 그럴 때 뭔가 다른 공간을 이동해서 게임도 즐기고 할 수 있다라면은 없는 것보다 확실히 네. 낫겠다는 생각이 심리적인 들죠. 효과가 좀 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답답한 걸 과연 쓰고 있을까? 네. 라는 아직은 생각도 기기가 듭니다. 조금 무겁기도 하더라고요. 네, 무겁고요. 네. 사실 하다 보면 어지러움증도 있는데 네. 당연히 저분들이 프로그램 만드실 때는 그 부분까지 감안을 네. 하셨겠지만 네. 앞으로 개선할 점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VR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어요?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생각보다는 그래요? 많이 성장을 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리치료 효과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네. VR 관련 아이디어였어요. 병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들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3위 영상 봤고요. 다음은 2위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2위는 VR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키볼이라고 부릅니다. 네, 게임 같은 건가요? 네, 게임이라기보다는 창작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서랍도 가상의 열리네요. 공간에 서랍을 열면 배경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네. 꺼내가지고 배경 저렇게 세우시면 되고요. 네, 배경을 장착하고. 네, 뭐 나무라든지 저기 옆에도 보이시죠? 네. 필요한 것들을 다 VR 공간 안에 꺼내가지고 배치를 해두는 거예요. 지금 잔디 까는 네.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이기 때문에 저 안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니메이션 움직일 수 있게 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또. 네. 네, 그리고 도구들도 각종 뭐 전화부스라든지 그런 거 두고 있고요. 지금 사람 그리고 있습니다. 네. 좀 정교하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무리인가 네. 봐요. 저렇게 그려놓고요. 카메라 각도까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든 다음에 네. 녹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 가상현실 안에서 직접 촬영을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애니메이션이나 연극을 제작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네. VR을 이용하게 되면 저렇게 간단하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 녹화된 영상을 보려면 또 VR 기기가 필요한 건가요? VR 기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 어플로도 이렇게 돌리면서 아니면 네. 손으로 돌리면서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VR로 제작된 것을 온전하게 즐기시기 위해서는 꼭 이걸 쓰고 보시는 게 좋죠. VR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네. 쓰고 보는 거랑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 영화든 좀 사전 시뮬레이션 개념이랄까요? 또 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전에도 이용할 수 있을 네. 거고요.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창작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단 연극을 만드는 네. 마인드쇼라는 어플도 있고요. 제일 유명한 거는 구글의 틸트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해봤더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VR 공간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창작 네. 도구들, 심지어 음악 스튜디오도 만들 수 있습니다. VR상으로요? 네, 거기 안에 키보드도 두고 네. 드럼 키트도 두고 실제 공간 안에 만들려면은 공간도 필요하고 악기도 필요하고 그렇죠. 소리도 문제가 되잖아요. 드럼을 치게 되면 네.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데 어플 가격이 한 21,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네, 물론 그 안에서 또 뭐 하나씩 아이템 살 때마다 돈이 아이템을. 들어가겠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실제 스튜디오를 차리는 것보다는 적게 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VR이 창작 도구로서의 역할도 상당 부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 VR이 가상현실이다 보니까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애니메이션을 또 제작해 볼 수 있는 VR 기술 또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 남아 있습니다. 1위는 어떤 내용일지 1위 영상 공개해 주시죠. 네, 1위는 내 몸을 알게 해주는 VR, UVR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뭐 치료랑 관련이 돼 있는 걸까요? 네, 치료 그리고 교육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VR 공간 안에서 인체 구조를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교육 자료로도 상당히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생물 배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굳이 암기하고 시험 보지 않아도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질병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 암에 걸린다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버튼을 눌러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지금 심장 안에 들어가서 막 보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들 치료 방법을 설명해 줄 때도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네. 이제 그 안에 뭐 스텐실을 넣어가지고 뭐 혈관을 넓힌다라고 했을 때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 VR을 보여주면서 이걸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반응이 펼쳐지게 됩니다를 환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도 네.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어플도 VR 엔지니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예술가, 프로그래머 등이 협업을 통해서 저렇게 제작을 네.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VR 컨텐츠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정말 그렇겠네요. 정말 예전에는 뭐 생물이나 과학 수업 들을 때 그냥 다큐멘터리 네. 하나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예. 훨씬 더 실감나게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럼요. 네. 우리가 역사를 배우더라도 네. 만약 VR 공간 안에 조선시대를 구현해 놓으면 그렇네요. 그간 돌아다니면서 네. 지금 종로의 모습이 과거엔 이랬구나 실제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네. 세종대왕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고 임진왜란 때 한번 싸워보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의료 교육에 저 프로그램이 활용될 것이라고 해요.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의과대학이라든지 그런데 공급을 해갈 네.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 VR을 이용해서 네. 체험 교육. 사실 VR이란 도구 자체가 아니라도 우리가 점점 텍스트에서 이미지, 네. 동영상, 그리고 3차원 입체 영상까지 좀 더 실감나게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네. 교육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뭐 앞서 AR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AR, 뭐 VR 기술 도입해서 활용 가능성이 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기만 좀 더 대중화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가상현실이 제일 좋은 건 역시나 물리적인 한계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네. 거잖아요. 한계가 완전히 없다 보니까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네. 상당히 교육적 효과도 높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VR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산업이 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VR 산업에 참여할 필요는 없겠죠. 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또 VR 컨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미래 산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앞으로 VR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기기의 성능 향상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네. 언제까지 이렇게 비쌀 것인가? 얼만큼이나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래예보 주제는 미래 도입 가능한 또 VR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거, 상당히 가까운 분야에도 도입 가능하다는 부분 또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미래 얘기 나눠주신 또 미래채널 IF 황준원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예보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재밌는 미래 토크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